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의 부학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가슴근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흉근 얘기하는 거고 두 강의로 나눠서 작은 가슴근, 큰 가슴근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7-1강으로 작은 가슴근을 할 거고, 작은 가슴근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이지만은 체형 교정에 대해서 다뤄보셨던 분들은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소개를 다 할게요. 큰 가슴근이 구형으로 대흉근이죠. 그리고 작은 가슴근이 소흉근, 팩토럴리스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메이저랑 마이너로 나눠져 있는 거니까 오늘은 작은 가슴근만 할 겁니다. 자, 기지정지가 갈비뼈 3, 4, 5번입니다. 3, 4, 5번부터 부리돌기. 부리돌기가 구용어로 5회 돌기죠. 견갑골에서 이렇게 앞으로 삐져나와 있는 이 돌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깨 정렬 상태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라운드 숄더를 만드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 작은 가슴근, 부리 위팔근, 위팔 두 갈래근의 짧은 갈래죠. 이 세 가지죠. 자, 근데 카데바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팩토럴리스 마이너, 이 작은 가슴근을 릴리즈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라운드 숄더랑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운드 숄더, 견갑골이 전굴되어 있으면, 전방경사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어깨 충돌이나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작은 가슴근에 대한 중요성은 되게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데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팔페이션을 하고 촉진을 하고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팩토럴리스 마이너를, 작은 가슴근을 이렇게 마사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 지금 카데바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큰 가슴근이죠. 큰 가슴근에 완전히 덮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건, 실제로 겉에서 만질 수 있는 건 큰 가슴근이라는 거지. 이게 지금 보면, 오른쪽 사진을 보면 메이저 안에 마이너가 이렇게, 지금 이거 메이저를 이렇게 걷어낸 거죠. 지금 핀셋으로 걷어냈죠. 걷어내고 나서 이렇게 지금 마이너가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표면을 눌러서 마사지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뭔 얘기냐면 분리해서 마이너만 마사지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지. 팩토럴리스 메이저가 사전에 먼저 반응을 하겠죠. 대부분 릴리즈의 기법이 직접적으로 근육을 만지겠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릴리즈 기법이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표면을 마사지하는 기법이, 심지어 이 강도가 너무 약하면 작은 가슴근 입장에서 영향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겠죠.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테크닉들을 굉장히 많이 써먹는데 릴리즈 기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자,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시정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방 경사시킨다고 했죠. 왜? 지금 부리돌기가 이거잖아요. 부리돌기를 이렇게 당긴다는 거니까 엔터리어 틸팅, 그러니까 전방 경사시킨다는 거고, 두 번째로 갈비뼈를 올리는 역할도 하겠죠. 제가 3, 4, 5번에 붙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1, 2, 3이잖아요. 3, 4, 5번이죠. 요걸 이렇게 들어올리는 역할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호흡이랑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흉근은 다 호흡이랑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뭐 알고만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런 자료를 보면 어깨뼈를 올림한다는 자료도 있고 어깨뼈를 내림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가 이렇게 이 방향성을 가지고 당긴다고 하면 견갑골의 입장에서, 어깨뼈의 입장에서 올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힘의 방향이 그렇잖아요. 화살표 방향으로 당기면 견갑골이 엔터리어 틸팅,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굴하기 때문에 어깨뼈가 마치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체형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필요 여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이 작은 가슴근의 영향을 받은 체형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보자고요.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들었을 때 1번에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어디가 작은 가슴근이 단축되어 있을까? 라운드 숄더일까를 보면 되겠죠.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맞추실 수 있어야 케어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체형 평가를 할 수 있어야 이제 체형 교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왼쪽이 되겠죠. 좌측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힘의 방향이 얘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이 약간 사진이 해성도가 떨어져서 조금 더 애매하게 보이지만 어깨뼈 하각의 높이를 봤을 때 어디가 더 높아요? 이것도 좌측이 더 높죠.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게 작은 가슴근인지 다른 근육인지는 봐야 알죠. 근데 일단 작은 가슴근 측면에서 봤을 때 작은 가슴근 때문에 라운드 숄더가 된 게 맞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좌측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 평가 말고도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뭐 A번 같은 경우도 자세 평가네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어깨뼈의 위치를 보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견봉의 높낮이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봐서 더 엔터리어 틸팅, 전굴되어 있는 쪽을 찾는 거고, 이걸 나중에는 이 부리위팔근의 문제인지 위팔 두갈래근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또 이 평가하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팔꿈치 구부려서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번에 그걸 다룰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B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누운 거죠. 그러면은 이 평가도 라운드 숄더인 어깨를 확인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슨 테스트냐면 큰 가슴근 테스트라고 봐야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작용이 여러 개지만 대표적인 작용이 수평 내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수평 외전을 시켜놓은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어디가 더 짧아져 있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엔터리어 틸팅, 이 견갑골의 전방경사의 정도 여부를 평가하는 것보다 상완골이 얼마나 수평 내전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평가 방법은 A번이 조금 더 현장에서 잘 활용하는 테크닉인 거죠. 우리가 체형 평가를 하든 방금 전에 했던 이런 누워서 테스트를 했던 뭔가 이분이 운동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깨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부위가 전굴되어 있어. 문제가 있는 쪽에서 어깨뼈의 위치가 전굴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억제를 시켜서 톤을 다운 시켜야 되겠죠. 릴리즈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억제 기법은 지금 여기다가 공을 댔죠. 왜 제가 폼롤러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공으로 했냐면 조금 더 압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었나요? 깊이가 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심부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압박력이 좀 더 강해야 된다. 너무 강하면 또 안 되겠죠. 적절한, 근데 대흉근을 마사지하는 것 같은 효과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을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부리 돌기부터 기시점이 있으니까 뭐겠어요? 우리가 갈비뼈에 있는 섬유 릴리즈 할 수가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리돌기에 가까운 섬유만, 부리돌기가 이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릴리즈하는 기법이 가장 현장에서 잘 먹히는 방법이고, 근데 또 이런 테크닉도 있어요. 팔 올린 상태에서 요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가는 기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반인 분들이 체지방량이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거길로 들어가서 테크닉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배워는 봤지만 실제로 써먹기가 어렵더라 해서 요 기법만 사용을 합니다. 손으로 누르더라도. 그리고 신장 기법은 똑같습니다. 신장 기법은 똑같은데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외회전 시켜놓고 스트레칭을 하느냐, 내회전 시켜놓고 스트레칭을 하느냐에 대한 거는 상완골의 움직임이랑도 연관성을 갖고 있으니까 깊게 설명하지 않고, 결국에는 어깨뼈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문제니까 스트레칭을 이렇게 시켜놓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측면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겠다는 거죠. 마사지 해놓고 이렇게 스트레칭 하겠다는 거죠. 가장 잘 먹힐 거예요. 회원분들도 실제로 이런 스트레칭을 시키면 체감을 가장 많이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고찰, 작은 가슴근의 과활성화가 어떤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지 아주 부가적인 것까지 제가 설명을 못 드리니까, 앞 어깨 세모근, 전면 삼각근이죠. 전면 삼각근이 과도한 활성도를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미는 동작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미는 동작에서 더 먼저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더 앞으로 가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라운드 숄더가 심한 측면에 앞 어깨 세모근을 만져보면 긴장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근육도 더 크고, 왜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 이런 어깨에 대한 문제는 전극은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하부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톱니근의 상부 소면은 오히려 타이트할 수 있죠. 하부 소면가 늘어지고 약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운동은 하부 섬유를 쓸 수 있는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미는 형태의 전거근 활성화 운동, 뭐가 있을까요? 내미는 형태의 운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 플랭크 자세에서 이렇게 버티는 운동도 정적 수축인 거고,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들이 이런 프로트랙션 형태의 운동, 전인시키는 형태의 운동, 이런 것들은 이미 단축되어 있거나 활성화되어 있는 앞톱니근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팔이 올라간 상태에서 미는 거나 버티는 운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하가 아래로 주어지니까 전면 삼각근이 또 타겟 머슬이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겠죠. 누워서 해야 되겠죠. 누워서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버티는 운동들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스카플로 휴머럴 리듬이라고 해서 팔이 올라갈 때 견갑골이 따라가는 움직임에서도 전극은 하부 섬유가 활성화가 잘 되니까.
깊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 등세모근이 라운드 숄더이면 위 등세모근 입장에서는 단축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공식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 현장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 그러면 여기가 같이 긴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풀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등 마름근. 왜요? 내가 이렇게 넘어가 있으면 어깨뼈 입장에서 뒤쪽에 있는 척추 갈비뼈에서 멀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멀어졌다라는 거는 등 마름근, 능형근 입장에서는 능형근이 너무 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라운드 숄더 되면서 등 마름근의 작은 섬유, 작은 등 마름근 활성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테스트를 해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짧았죠. 왜냐면은 작은 가슴근이라는 게 우리가 기능적으로 체형 분석적으로 많이 쓰이지 운동을 하는 근육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에 대한 내용은 제가 넣질 않았고, 운동은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요 앞에 뭐 앞톱니근이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맞죠. 요번에는 짧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큰 가슴근을 할 건데 이게 좀 더 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큰 가슴근의 섬유가 크게 3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3개의 섬유를 한 편에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길 거예요. 방대할 거예요.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